한라해에서 북한과 일본이 충돌하다. 북한은 일본 군함을 침몰시켰다. 일본, 북한의 움직임에 강력 대응, 대전쟁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다. 북한 어선과 일본 정부 어업 단속선이 7일 오전 동해상에서 충돌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9시 7분쯤 수산청으로부터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북서쪽 350km 지점 먼바다에서 수산청에 어업 단속선과 북한의 대형 어선이 충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북한 어선은 충돌 이후 20여 분 만에 침몰했다. 해상보안청은 사고 직후 북한 선원 60명을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사고가 난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대화퇴 인근으로 최근 북한의 조업을 둘러싸고 북일 간 갈등이 잦았던 곳이다. 일본 수산청 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선박으로 생각되는 어선에 일본 EEZ에서 퇴거하도록 경고하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NHK는 북한 어선이 침수 피해를 당해 배에 타고 있는 승조원 20여 명이 바다에 뛰어들었다며 해상보안청이 현장에 순시선 등을 보내는 한편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이들을 비롯해 침몰하던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등 60명 전원을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어업단속선은 자력으로 항해가 가능한 상태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일본 측은 순시선 등 7척의 배와 항공기 헬기 가길대식을 투입해 구조활동을 벌였다. 북측 선박은 충돌 후 20여 분 만인 오전 9시 30분경 완전히 침몰했다. 이와 관련 에토다쿠 농림수산상은 북한 선박이 급선회에 단속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 직후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 내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하고 사고 내역 파악과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수산청은 어느 선박이 먼저 충돌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과 북한의 선박 간 해상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오전 9시 30분쯤 노토반도 앞바다 약 378km 해상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을 감시하던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선 쪽으로 북한 해군으로 보이는 깃발을 단 소형 고속보트가 접근했다. 어업단속선에 연락을 받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출동한 후인 같은 날 오후 1시쯤 북한 측은 무선교신을 통해 영해를 의미하는 테리토리얼 워터라는 용어를 사용해 즉시 퇴거를 요구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지난달 17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지난 8월 23일과 24일 우리의 전속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에 불법 침입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선박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의적 조치에 의하여 쫓겨났다고 밝혔다. 북한은 근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어획활동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물론 러시아와도 불법 조업으로 인한 충돌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7일 러시아 당국은 자국 수역에서 조업한 북한 어선과 선원 262명을 납포했다고 밝혔다. 2. 북한, 일본, 태평양 전쟁 때 침몰 함정 이름 부활, 재침 준비 책동. 북한이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침몰한 함정의 이름까지 부활하며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며 재침 전쟁 준비 책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오늘 4일 일본 연구소 연구원 김설아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얼마 전 일본이 해상자위대의 신형 호위함 진수식을 또다시 벌려놓았다. 며 스쳐 지날 수 없는 것은 호위함의 이름을 이번에도 태평양 전쟁에 참가하였다가 침몰한 경순양함을 연상케 하는 야하기호로 명명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진수한 모가미급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이름을 야하기로 명명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 해역에서 침몰한 옛 일본 해군 경순양함의 한 명을 본떴습니다. 김 연구원은 일본은 새 군함을 건조할 때마다 일본 해군에 복무하였던 함선들의 이름을 그대로 본뜨고 있다. 며 명백히 제국시대의 옛 지위를 갈망하면서 부활시켜보자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 패망의 안갚음을 해보려고 재침전쟁 준비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 반동들의 위험한 행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며 일본이 모지름, 안간힘을 쓰며 복수주의로 나가는 길은 패망의 전철을 밟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이날 일본 연구소 소장 차성일 명의의 다른 글에서도 일본을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차 소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할 기회가 열려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얼빠진 CVID 타령을 되풀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북한이 강경하게 반대하는 표현입니다. 차 소장은 일본이 그처럼 악의에 차서 우리를 걸고 드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체질적인 거부감과 변함없는 대륙 침략 야망의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3. 북한, 일본의 군함도 왜곡, 맹비난 파렴치하고 저열해. 북한이 하시마 탄광, 이른바 군함도에서 자행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부정하려는 일본의 태도를 맹렬히 비난하며 과거사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논평에서 일본이 하시마 탄광에서의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은폐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최근 일본 정부의 개선을 촉구한 결정문을 채택한 점을 언급하며 국제기구의 결정과 추궁에 도전하는 일본의 행위는 인류의 정의와 양심을 유린하는 거쯤은 식은 죽 먹기로 여기는 일본 특유의 오만성과 파렴치성, 도덕적 저열성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일본은 과거 죄행을 반성하고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법적, 도덕적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최근 일본이 하시마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이곳에서 자행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과 노동력 수탈의 실태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4. 은폐된 진실 일본군은 이미 한반도에 들어왔다. 1950년 7월, 일본이 또다시 한반도에 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틈만 나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면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는다. 일본은 일제 패망 뒤에도 재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고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쟁 당시 일본이 참전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일제 패망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일본 경제가 한국전쟁에 따른 이른바 전쟁특수로 살아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병참기지 후방기지였던 일본에서 대량 생산된 일본산 전차, 탄약, 통조림, 트럭, 항공기, 선박이 무더기로 한반도에 들어왔다.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렇게 전범국 일본은 우리 민족이 참혹하게 흘린 피를 밟고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그런데 후방 지원을 넘어 일본이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했다면 사안은 훨씬 심각하다. 한반도를 식민 침탈한 전범국이자 평화헌법 도입으로 군사력 동원 자체가 막혀있던 일본이 전쟁을 벌인 것이기 때문이다. 군인 출신으로 한국미래문제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을 지낸 이종판 박사는 GHQ,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 총사령부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가 일본의 참전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이종판 박사는 1950년 7월 8일 메가더의 명령으로 창설된 경찰예비대는 주일미군의 한국전쟁 투입에 따른 일본의 치안 공백을 대신하면서 유엔군의 출동을 지원했고 해상보안청을 증원하여 소외활동까지 투입되었다 라고 지적한다. 이후 1950년 10월 메가더는 원산 상륙작전을 앞두고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 오쿠보 다케오에게 일본 소외부대 출동을 요구했고 총리인 요시다가 이를 즉각 받아들였다고 한다. 소외활동은 바다에 부설한 기뢰 등 위험물을 처리하는 활동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일본인 상당수는 미군을 대신해 각 부대에 소속돼 기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1년 6월 22일 MBC에서 방송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5회 6.25 일본 참전의 비밀 편에는 다음과 같은 편지 내용이 나온다. 미군의 명으로 갑자기 조선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의복을 보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5회 6.25 일본 참전의 비밀 방송에서 공개된 한국전쟁 참전 일본인 나카타니 사카타로가 가족에게 남긴 편지 내용 일부. 미군의 명령에 따라 한국전쟁의 소해부대 대원으로 참전한 나카타니는 1950년 10월 17일 한반도 원산 영흥만에서 죽었다. 집으로 직접 찾아와 나카타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린 미군과 일본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외부에 얘기하지 말라며 나카타니의 가족들에게 항구령을 내렸다고 한다. 1987년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일본 참의원에서 제기된 일본인의 한국전쟁 참전 관련 물음에 정확하게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곤란하다. 또한 소해부대 파견은 미국 극동해군사령관의 지령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하기 어렵다. 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일본으로서도 참전이 떳떳하지 못한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인이 어느 정도 규모로 참전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반도 주변 해상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던 일본인. 소해부대로만 보면 1950년 10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원산, 군산, 인천, 해주, 진남포 등에서 연인원 1450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더구나 한반도에 들어온 일본인이 소해활동만 한 것도 아니다. 8,000명이 넘는 일본인이 소해활동뿐만 아니라 해상운송 관련 노동 등을 명목으로 동원됐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일본인들의 수는 1950년 7월 기준 25,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밖에도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소속되는 방식으로 간호사, 노동자 등 인력을 한반도로 보냈다. 이를 볼 때 전범국 일본이 미국의 편에서 한국전쟁에 참전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10. 전투는 비밀 미군이 일본의 살상을 허가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으로 건너와 지리가 밝았던 옛 일본군 출신 장교들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앞잡이였다. 일제 패망 이후 초대 주일대사 로버트 머피가 지리에 밝은 일본 기술자의 지원이 없었으면 미국은 한국에 남아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전범국 일본의 참전을 대놓고 공개한다는 건 미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참전을 모르는 척 쉬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남긴 공식 자료에서는 일본의 한국전쟁 참전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참전을 모른 척 잡아댄다고 해서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법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2001년에 펴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일권을 살펴보면 일본의 참전에 관한 미국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온다. 아래에 정리해 소개한다. 1950년 7월 10일 공화당 상원의원 호머 케이프하트는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에게 유엔군에 편입되는 형태로 일본인을 자원병으로 투입하자고 했다.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 워렌 매그너스는 일본인을 개인 자격으로 미 육군, 해군, 공군에 들이자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일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참전하면 평화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하려 한 것이다. 매그너스는 한국에서 싸우고 있는 미국 군인보다 동양의 평화를 더욱 열망하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일본인 전투원들이라며 일본의 한반도 재상륙을 적극 추진했다. 한국전쟁 발발로 유엔군의 총사령관이 된 메가더는 일본의 참전을 검토해달라는 미 상원의 질의에 일본인의 한국전쟁